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뉴스 매거진의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는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남문기 공동의장을 초대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남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시카고 날씨가 좀 이례적이죠? 여름인데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저는 시카고 항상 이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모양이죠? 네, 남 의장님께서 아마 시원한 공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어제는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그 광고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시카고가 그 LA보다 조금 이렇게 크겠다 생각했는데 건물 수로 봐서는 한 100배 이상 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죠. 예, 예. 예. 아, 그럼 뉴스타 부동산 광고를 하신 거죠? 예, 어제 시카고 그 광고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장학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차세대 인재를 후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학 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의의가 뭐냐면은 사실은 홍보를 많이 왼손 오른손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 사업 같은 거는 자꾸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혼자 하면은 작지만 같이 가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한국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나. 내가 이 학생들을 좀 모아서 그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항상 학생들 또 돈보다가 숫자가 더 많으면 더 좋겠다. 이래서 항상 숫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주냐, 공부 못하는 사람 주냐, 그건 이렇게 서류 보고 적당할 때 이렇게 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장학금을 한번 받아본 애들이 커서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제가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인 대통령이 나올 좀 있으면 더 낫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의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50명에서 1,070명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 장학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타 장학재단입니다. 네. 예, 예. 네. 또 혜택을 입은 학생이 나중에 또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그럼요. 주는 조건으로. 예. 네. 제가 의미 장학금을 있네요. 학교 다닐 때 네. 이렇게 받으면서 그게 상당히 그 어린 마음에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해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죽어서 남문기 장학재단 이거보다는 살아서 내도 하고 우리 에이전트들도 같이 하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내가 너 그래서 뉴스타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을 다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네. 현재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데 올해는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습니까? 그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라는 게 사실 전 한인 회장들, 전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금 그 재외 동포재단이 만들어졌고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만들어졌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들과의 가교 역할 또 그리고 제가 다니는 이 자체도 결국 오늘 방송도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그 임원들을 이렇게 뭉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발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그런데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재외국민, 내외국민이 아니고 전부 다 국민이세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네. 투표권을 주면 주지 한국이 미국의 98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거기는 14,000개, 14,500개의 투표소를 만들고 미국은 10곳에뿐이 안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먼 데서 와가 등록하고 투표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래 놓고 지금은 그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거 해외 동포들이 투표도 참여 안 하고
별 관계가 없더라 이러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나무인식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해외 동포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네. 작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57억 불. 우리 해외 동포들이 보내준 돈이세요. 이 많은 게 전부 수출되고 여기로 미국 수출되는 게 반 정도가 결국은 해외 동포들이 사용한다 해도 이용한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편 투표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우편 투표를 했어야 되고, 네. 순환 투표제 해서 투표를 11군데만 10군데만 정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도 투표할 수도 있고, 이게 막 60일 동안 하는 겁니다. 많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투표율을 참석 안 했다고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투표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게 국민에 대한 대우지.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해외 동포들이, 해외 동포 720만 명인데요. 720만 명이 투표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20만 명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고 우리 쪽이고 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거든요.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힘을 합쳐갖고 남 헐뜯지 말고 그 투서하지 말고 네. 그냥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이나 좋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한국 사람 중에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 갤럭시를 삼성폰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좋아서 삼성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좋아서 삼성폰을 갖고 있는 해외 동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포청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됐고, 그걸 만드는데 국회의원들 그 이름이라도 전부 다 해서 각자가 한 명씩 설득하더라도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외 동포청 설립은 해외 동포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일 텐데요.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왜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도 네. 뭐 무서워, 뭐 못 당근다는 말 있잖아요. 720만 안 되는 국가가 12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재외 동포 지금 재단에 예산을 또 깎는데요. 울릉도 예산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재외 동포청 설립 가지고 앞뒤 논리를 따지면 안 되고, 720만 명을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이 자원을 활용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무엇든지 이렇게 만들려면은 문제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연구조사에서 아마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고 비전이 있는 역할로 해서 아마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만들어질 수밖에, 어차피 원래 안 만들어도 내년에도 만들어야 되고, 720만 명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네. 예. 이 모국과 또 재외 동포한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그럼요. 되겠죠. 해외 네. 동포가 대한민국 자산이다. 해외 동포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말 맞습니다. 네. 제가 맨날 쓰는 말이긴 하지만. 네, 좀 더 멀리 보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되네요. 예.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에서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한인회장, 미국에서 한인회장 출신이거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유럽에서 한인회장 출신이거나 일본의 민단에서나 전부 하는 일이 결국은 단체가 이렇게 중복해서 거의 다 일하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역시 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 의장님께서 지난 총선 때 사실 정계에 진출하실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공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주 한인의 모국 정계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방식 같아요. 네, 어떻게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 해외 동포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이렇게 좁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 제가 정책 결정 그 관계자였으면, 제 같으면은 몇 명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은 해외 동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분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한다는 거, 해외 동포들이 그렇다 그래서
별 막 떠드는 것도 아니고 못 막 믿어서 한마디로 스크럼 짜고 막 되는 이렇게 건가요? 요번에 그 무슨 사건 예를 들면 그 해결하잖아요. 네. 막 뭉쳐갖고 근데 해외 동포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 우리 해외 동포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받는 거는 대한민국에 받는 거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걸 받고 그걸 생각하고 그랬더라면은 해외 동포 생활도 훨씬 더 좋아졌고 아마 국격이 훨씬 더 올라갔고 국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마 한국 상표가 훨씬 더 올라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미국에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하는 일이 지금 대사들이나 공식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일에 제가 볼 때 100배 이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발전이 있고 이 생각을 바꿔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자나 해당자들은 꼭 해외 동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을 주면은 LA를 주면은 뉴욕이 그러고 그리고 미국을 주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렇고 그러면은 미국을 주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놓칠 수 있냐? 뭐 이런 반응이 돼요. 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 사실 사고방식이세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왜냐? 해외 동포 누구든지 한 명 주면 다 뭉치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겠지만 뭉치지. 근데 정치인들이 좀 더 발전적인 사고로 같이 품어안는 정치, 해외 동포 720만 정말 한국에서 나올 때 무일푼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이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뉴스타 부동산에서 판 땅이 미국에서 산 땅이 예? 대한민국 경상남북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럼요. 네. 더 작더라도 생각 그 자체가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은 대한민국 안이 아니고 해외 동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거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집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소속은 미국 땅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해외 동포가 모국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해외 동포의 몫을요, 해외 동포의 권리 창출을 해야 되고, 해외 동포를 뭉치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해외 동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의 실정을, 그거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을 해서 정책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해외 동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야 효율성이 나옵니다. 효율의 극대화가 결국은 해외 동포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외에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1세대가 계실 때랑은 이제 다르죠. 우리 차세대들이 이 주류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모국에 대한 영향력.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 국회가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면은 영어로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각 나라의 해외 동포들이 들어와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한국 가보세요. 간판이 전부 영어잖아요. 그죠? 네. 명동 들어가보면 난 이게 LA는 전부 한글 간판입니다. 제가 LA 하는 오히려. 애들한테 네. 얼마나 저거 했으면은 영어 간판 달기 운동까지 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명동 가보면 전부 다 영어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네. 영향이 끼치고 2세대, 3세대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국회는 아마 오늘 국회하고는 많이 틀리리라고 그렇겠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한 50년 후만 해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바뀔지. 그렇게 아이고 한 10년 내 10년 20년 정도면요. 네, 아마 네. 말이 변할 그렇겠네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책을 발간하셨죠? 지난해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인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강조를 하셔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장학금 준다는 것만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장학금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한인 대통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쉽다는 게 물론 정부에서 비선이 있어서 가동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생각이 없으면 그래도 저 주 하원의원 한 명 만드는데 50만 불 들어간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미주 동포를 이용해서 돈 번 기업들이 미국 동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외 동포들한테 그 빚을 갚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적기 칼 아시아나 네. 그 해외 동포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봅니까?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비행기하고 국적기 비행기하고 많을 때는 400불 이상 차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국적기를 타세요. 한국 국적기를. 그러면은 아이폰 대신에 이 삼성 갤럭시를 쓰면서 삼성이 뭐를 해주냐? 현대차를 그렇게 많이 타면 물론 그분들이 쥐가 필요하니까 사지. 결론이 거기에 도달하면은 할 말은 물론 없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이 딱 시킴으로써 그 상품적 가치는 수조 원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너 나 할 거 없이 지금 미국에 250만 명, 예를 들면은 유학생이 12, 3만 명, 그러면 거기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000명에서 13,000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 그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하게 놔두면은 너무 늦잖아요. 항상 제가 볼 때는 오바마가 딱 출마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분이 되면은 흑인도 되는데 한국 사람도 해야 하는데 저는 항상 꿈을 한국 대통령, 카나다 수당, 미국 대통령이 3인이 모이면 3인이 전부 다 대통령 한국 사람이 좋겠다. 예. 그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네. 저 책은 사실은 2009년도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정치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그 후배들한테 뭐를 줄까 싶어서 책 제목 똑같이 해서 그 책자 굵게 해서 책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정보판을 해서 거의 배 정도로 이어서 내용을 이어서 책을 이건 서울 지하철에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 원가도 안 되는 2,000원에 그냥 지금 지하철에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누가 저한테 이메일 왔습니다. 네. 구로역에서 샀는데 남문구 회장님 뜻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칭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메일 왔더라고요. 연락처가 여기 나왔나 봅니다. 일부러 다녔습니다. 네. 제가 어떤 책은요. 독후감만 온 게 한 400장만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8번째 쓴 책이에요. 그럼 시카고에 계신 동포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좀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방송사에 연락하시거나 네. 뉴스타에 연락하시면 제가 책을 한 달 내에 갖다 놓을게요. 네. 10명 이상이면은 제가 책을 붙여드리고 네. 1,000명이면은 아예 갖다 놓겠습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저는 같아요. 무료로 드립니다. 제가 책을 받거나 뭐 그런 건 네, 아니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무료로 네. 주시겠다고. 그리고 네. 혹시 한국 가시면은 네. 지하철 같은 데 가시면은 책 좀 많이 팔아 주시면은 네. 혹시 또 올라갈지 누가 모르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남회장님께서는 또 뉴스타 부동산의 신화로 이미 유명하신데요. 요즘은 경제 흐름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타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뉴스타 부동산이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체장 하면서 사무실에 또 그렇게 신경도 또 덜 썼고 거기다 서브프라임도 됐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내실 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도 뉴스타 부동산은 LA 인근하고 전체에 32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학교, IT 컴퍼니 그리고 자회사가 8곳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2014년도 상반기 증권은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죠. 이 고용 시장도 지표상은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제자리 걸음이라기보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아마 제 생각은 내년에
내년 3월달 항상 부동산 하는 사람 항상 내년입니다. 근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네. 맞았어요. 그런데 내년 3월달 되면은 이자 그렇게 융자만 해결돼 버리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마 잘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달러가 지금 1,200원 하던 게 1,100원, 1,100원 하던 게 1,000원, 그래서 900원대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북적대고, 유학생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전에 한국 분들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비자가 되면서 몇 명이 들어오냐면은 1년에 150만 명이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한국 마켓은 거기에 의존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인터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예.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이 성공하는 부동산 그룹을 이끌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셔도 될 텐데 이렇게 바쁘게 미 전역과 한국과 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시는 그 남문기 의장님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가 누가 잘못하면 갖다가 꼭 고쳐야 돼요. 예? 그게 제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쁜 거야. 그럼 쟤는 꼭 그걸 고치고 가요. 고쳐집니까, 그게? 예, 아니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네.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가요. 아, 선생님 이러면은 안 되는데 네. 어떤 그 도지사님이 뭐 예를 들면은 발음을 잘못했는데 제가 도지사님 그건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하고 오 발음은 아 발음에 네. 가깝게 스톱이 아니고 스탑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남들 같으면 그거 왜 고쳐요? 근데 그걸 꼭 고치고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성격상 그러니까는 제가 How to Succeed라는 거를 통해서 강의 많이 하고 내가 느낀 대로 옷 기왕이면 깨끗한 게 좋잖아요. 아, 정말 나는 옷을 막 입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자기는 네. 괜찮더럴지 몰라도 내가 보는 사람들 전부 다가 지저분하잖아요. 아, 기왕에 깨끗하게 해야 되려면 한국 사람 깨끗한 거고, 기왕에 깨끗하게 되려면 엄마가 깨끗한 거고, 기왕에 깨끗하면 와이프가 깨끗한 거 그렇잖아요. 네, 네. 조금이라도 신경 써갖고 그러고 깨끗한 얼굴을 거울을 보면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옷을 좀 비싼 거 안 비싼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이면 깨끗한 거 입고 네. 다니고 자기 분야에 제가 수영장 청소하시는 분한테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이것도 전문인데 공부 좀 하시는 거는 어때요? 사실 부동산업에서 제 생각은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 좀 맞아 그럴 거야. 부동산 같이 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15%뿐이 안 될 텐데요. 제 생각이세요. 네. 그럼 나머지 85%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가 말할 때 80-20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어느 그 장소에 강의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당신의 경쟁자가 게으르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게 내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잘해요. 부동산에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면은 부동산에는 내 아닌 다른 사람은 너무 게을렀다는 거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뛰어서 예,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네. 내가 열심히 아니고 나는 보통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게을렀다는 겸손하신 거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제가 남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제가 옷도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입고 네. 그리고 공부도 좀 좋은 많이 인상을 또 주셔야 하려고 그러고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칼럼을 제가 많이 씁니다. 제가 우리 웹사이트나 뉴스타 웹사이트나 남문기를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를 들어가도 제 칼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칼럼으로 책을 만들려면 아직 4권 정도는 더 출판을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저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9월 달에 한국에 그 한상대회하고 한인회장대회가 있습니다. 또 네. 저는 이제 한인회장대회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이제 단체장을 그게 한인회장대회 의장, 해외에는 한 6, 700개 한인회가 있습니다. 네. 그 의장까지 다 했고 상호회에서 총회장도 다 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서
악수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제가 또 쟤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막 한국 가서 사는 것 같은데 한국에 제가 암 수술을 했는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저 건국대학교 병원에 가서 제가 이 정기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 들어갈 때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또 국회에 막 다니는 거 안 다닙니다. 왜냐면은 많이 알잖아요. 들어가면은 건달 같아서 느낌이 건달 같아. 우리 그런 행동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바깥에서 보거나 가끔 한 분 들어가서 또 제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해외 동포 실상, 제가 아는 또 있으면 해줘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사람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 만나가 식사하면 또 전달해주고 항상 저나 걔나 그 단체장 했는 사람의 그 체면 명예 같은 거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진짜 네. 그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면 네. 그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뉴스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저한테는 서 있어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랬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뉴스타. 그러니까 뉴스타에 어떻게 계세요? 그래. 쟤는 끝과 시작이 뉴스타고 뉴스타의 발전은 대한민국 발전이고 해외 동포의 발전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네. 뉴스타 잘 부탁드릴게요. 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그 공익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겠죠. 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